그런데 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좀 이것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 전체가 추천됐다 이런 소식인데요. 우리나라 일부 정치학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아낸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노벨상 후보로 추천을 했습니다. 먼저 추천 사유부터 좀 짚어보자면 작년 7월 세계 정치학회 서울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김희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등이 추천을 했는데 이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들의 노력을 빛의 혁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헌법적 위기를 내전이나 탄압 없이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한 글로벌 모범 사례다라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노벨상 후보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추천을 했습니다. 좀 이 사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빛의 혁명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거부감이 더 드는데 단어에서 오는 거부감이 있는데 저는 빛의 혁명 뭐 이런 거 뭐 노벨상 다 좋은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빛의 위원회인가요? 네. 전 그런 것들이 행정력 낭비라고 봅니다. 행정력 낭비다. 예, 또 지금 그 거리로 나섰던 국민들만 혁명가들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집안에서 왜냐면은 계엄이 새벽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걸 뉴스로 보고 가슴을 졸이던 국민들도 계셨을 것이고 가족이 아이밖에 없어서 나가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저 그냥 이 국가의 시스템을 믿고 나가지 않았던 분들도 있을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다 어떻게 등급을 평가할 것이며 또 어떻게 그 등급을 부여해가지고 등급을 나눌 것인가. 저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민주당이 갈라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가가 국민을 등급을 매기는 건 전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노벨상은 우리 국민들이 다 타면 좋겠지만 그러면 그 노벨상을 그 빛의 위원회를 통해서 인증받은 사람들만 향유할 것이냐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뭐 다 좋지만 빛의 위원회는 더 이상 운영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소식에 대통령 반응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민국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사실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서 자발적이고 비폭력적으로 저항해서 헌법적 저항권을 평화적으로 구현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우리의 수준 높은 국민성을 국제적으로 찬사받는다는 의미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SNS를 통해서 마치 이제 이 부분이 본인의 또 업적인 것처럼 아마 지적을 이제 평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내란죄 판결에서도 오늘 판결 이후에 이제 설시가 되었지만 사실 이제 내란에 나아가게 된 목적이나 동기에 대해서 지기현 판사께서 굉장히 상세히 설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계엄에 나아가게 된 동기가 정당하다고 해서 내란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그 나아가게 된 동기나 목적에 민주당이 한몫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이 대통령이 여당의 수장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입법 폭거와 줄탄핵을 주도하신 분이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충분히 통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빛날 수 있는 치적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협치를 통하지 않은 입법 폭거 등이 의회가 어떻게 나라를 망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오늘 내란죄 판결도 있었고 이런 무거운 전국 분위기와는 좀 괴리감이 든다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굿캅 배드캅이라고 이재명 정부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민주당은 싸우고 또 싫은 말 좀 하고 싸워주고 지금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빛의 위원회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광장에 나오셨던 분들은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그 민주당 당대표일 때 라이브 방송을 보고 나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은 그 말은 즉슨 빛의 혁명이라고 불리던 그 거리에 나오셨던 분들 대부분 민주당 친민주당일 텐데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야 되고
노벨 평화상 뭐 받으면 물론 좋죠. 좋은데 그보다 아까도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이 계엄까지 갔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를 해가지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민주당이 한쪽으로 민주당으로 쏠리면은 민주당이 행복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피해 보는 건 국민입니다. 왜냐면은 정치가 경쟁이 없으면은 결국 부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의 경쟁화 다시 한번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비체위원회가요, 다음 달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해서 오는 2028년 3월까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관련 정신을 계승 기념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을 예우하는 업무가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게 시민 중 누구를 어떻게 예우한다는 건지 참 감이 안 잡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이미 보면은 독립유공자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보상 대상이나 기준을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 국가유공자 체계와 충돌이 되거나 아니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이런 보상 체계를 주고 또 이것 또한 약간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우리 편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보상이 주어진다, 이거 봐라 라는 식의 행정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인증서를 수여하고 기념하는 사업을 또 수행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보상 대상이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문제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입증 자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상이거나 혹은 목격담, 내가 거기에 나갔었다, 내가 그날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라는 수준이 될 텐데요. 이런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면 지나치게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상 기준들이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국가의 어떤 보상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기존에 있었던 뭐 민주화 운동 관련자 관련된 법률이나 이런 것과도 또 일부분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또 이런 것도 하게 되는데 비체위원회에서 국가기념일 지정과 관련한 업무도 하게 됩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작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국민 공감 속에서 모든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날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의 상징처럼 인식될 날인지 이런 부분도 좀 의견이 분분한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민주당스럽죠. 아마 조만간 제가 또 예상하기 바로는 이제 여기 그 12.3에 관련된 또 이런 뭐라고 해야 돼? 배지가 네. 또 나올 거, 또 비체위원회 배지 나올 거고요, 등급제 배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등급제 핸드폰에 또 그 볼 수 있는 그 민주당이면은 그 나오거든요. 그 당원 그 인증하는 또 그게 있는데 또 그게 또 비체위원회 또 인증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민주당스러워요. 근데 그게 과연 민생하고 무슨 상관 있죠? 이거 12월 3일 하루 쉬면은 민주당 지지자들만 좋지 이게 민생하고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행정력에 낭비를 하지 말고 좀 더 대국적으로 하시라.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대국적으로 좀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예. 민생에 도움이 1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소식부터 또 다음 달 출범을 앞둔 대통령 직속 비체위원회까지 좀 살펴봤습니다.